남성형 탈모 때 처방하는 프로페션 아보다트로 대표되는 그런 성분들의 약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혹시라도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것 때문에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인데, 안녕하세요. 청담 못텐셜의원의 이인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과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소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많이 탈모로 고민을 하셨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그 원인도 조금은 다양해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성형 탈모라고 하면 헤어라인의 모양부터 변하게 되는 탈모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헤어라인이 유지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얇아지고 위에서 봤을 때 약간 두피가 비치는 형태가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비쳐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여성분들이 겪는 탈모가 여성형 탈모라는 이름으로 하나로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또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성형 탈모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견인성 탈모입니다. 감김 탈모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어렸을 때, 특히 이제 강제로 공부를 해야 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특정 부분의 머리카락을 약간 쥐어 뜯는 경우, 이게 뭐 어떤 특정 부분을 계속 당겨서 그 부분의 머리가 계속 빠졌다, 뽑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발 자체를 뒤로 좀 당겨서 묶어야 되는 직업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용수, 스튜어디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뒤로 강하게 당겨서 묶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모발이 계속 탈락이 되고,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발생이 돼서 금방 회복이 되지만 이게 반복이 되다가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6개월 지났는데도 전혀 다시 자라지 않는 그런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 부위의 흉터 조직화가 진행이 됨으로써 아예 다시 모발이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한번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원인은 휴지기 탈모입니다. 이 휴지기 탈모가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다이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내가 좀 독하게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식사를 많이 거르고 그것 때문에 양분이 부족해진 경우에 이렇게 휴지기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휴지기 탈모가 대부분은 그 원래 모발이 가지고 있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다가 점차 퇴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휴지기가 오게 되는데요. 그 쉬는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는 경우,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성장기 모발들이 휴지기로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경우 우리가 휴지기 탈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은 빠르게 회복이 되지만 6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만성 휴지기 탈모라고 보고 혹시 다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예를 들어 갑상선 질환 같은 그런 내과적인 질환의 원인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 영양분이 계속 결핍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성형 탈모인데요. 아무래도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남성형 탈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형 탈모에서 좀 어려운 점은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표적으로 원인이 되는 DHT라는 물질,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남성 호르몬이 전환돼서 생기는 그 물질이 대표적 원인이다라고 보고 그 물질이 크게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프로페션 아보다트로 대표되는 약들이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약을 좀 적극적으로 처방해서 복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치료들을 고려를 해보아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바르는 약, 미녹시딜이나 엘크라젤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바르는 약으로만 작용했던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 조금 소용량으로 쪼개서 먹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쪼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게 탈모약이다라고 바르는 약처럼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고혈압약으로 처방이 되어 왔던 미녹시딜의 양을 아주 소용량으로 줄여서 복용했을 경우 고혈압약으로 작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모발이 성장할 수 있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서 요즘 좀 많이 처방을 하는 추세입니다. 남성형 탈모 때 처방하는 프로페션 아보다트로 대표되는 그런 성분들의 약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혹시라도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것 때문에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인데,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는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분들이 그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문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여성형 탈모는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왜 여성형 탈모가 발생할까요?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도 그 남성분들에게 있는 DHT라는 성분이 물질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밖에 좀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회에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주제는 원래 엑소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엑소좀 주사가 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최근에 계속 탈모 치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정말 관여하는 원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힘든 것이고요. 남성형 탈모도 난 탈모약 계속 먹었는데도 진행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탈모로 가는 길이 너무 많은 겁니다. 탈모로 가는 길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길 중에 일부를 알아낼 때마다 그걸 차단하는 방법들을 지금 알아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차단하면서 다른 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또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너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일 수도 있을까요? 남자들처럼? 대부분은 다 유전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병원에서는 여성형 탈모를 어떻게 치료를 진행할까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병원에 자주 오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모낭주사 치료를 가장 대표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낭주사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 성분에 따라서 주사 이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PRP, 자신의 혈액을 이제 뽑아서 거기에서 특정 성분, 혈소판 성분을 분리를 해서 다시 주사를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알려진 것이 PDRN이라고 해서 연어주사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PRP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모낭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자들을 담아놓은 농축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엑소좀이라든지 보톡스 등을 주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담아서 주사를 했을 때 거기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알려진 것이 이제 저준위 레이저라고 해서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용으로 다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할 때에는 출력도 조금 다르게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경과를 봐가면서 치료를 조합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약이라든지 바르는 약은 계속 경과를 봐가면서 같이 해나가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서양 여성분들은 탈모가 잘 안 보이던데 왜 한국 여성분들의 탈모가 좀 더 잘 보이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동북아시아인들, 한국과 중국,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피톤이 워낙 밝고 모발색이 어둡기 때문에 조금만 진행이 돼도 더 많이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얘가 얼마큼 진행됐는지를 좀 상대적으로 좀 빨리 알 수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 더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과는 또 별개로 즉각적으로 시각적인 보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두피문신 같은 치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시고, 어느 날 내가 거울을 봤는데 확실히 좀 변화가 생겼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진단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번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탈모 치료 그리고 두피문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담 포텐셜 원의 이인주 원장이었고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